착할수록 멀어지는 그녀. 도대체 왜? 야, 내가 진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하나 있었어. 왜 내가 착하게 굴수록, 모든 걸 맞춰줄수록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분명 세상에서는 착한 남자가 최고라고 하는데 현실 연애에서는 나한테 제일 잘 맞춰주는 남자가 결국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 나도 그랬거든. 한때는 헌신적인 착한 남자가 되면 뭔가 특별한 사랑을 얻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정하더라고. 오히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잊히는 느낌. 그게 너무 아팠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해. 이건 무슨 연애 기술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친구가 옆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봐. 사실 내가 고통 속에서 알게 된 건 여자들은 무조건적인 착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나 따뜻함이 아니라 너무 소심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는 그런 종류의 착한 말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뭐든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그런 타입. 바로 예전의 나처럼 말이지. 나도 예전엔 그랬어. 연락도 무조건 내가 먼저 하고 그녀가 사소한 불평이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다 맞춰주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를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렸지. 싸움 자체가 싫었으니까.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냐고? 전혀.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나를 편하게만 대했고 나는 속으로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하면서 속앓이만 했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약함이었다는 거야.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진짜 친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해.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여유와 배려가 진짜 친절함이지. 하지만 스스로 약한 사람은 그 중심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계속 참거나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춰버리는 거야. 나는 주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지. 그리고 여자는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 그들은 그걸 진짜 나 자신이 아닌 그냥 의존적이고 주도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어. 그녀가 원했던 건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남자가 아니더라고. 오히려 가끔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약간의 예측 불가능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나쁜 놈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건 착한 척을 그만두고 진짜 나답게 행동하자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걸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그녀와 다른 의견을 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 말이야. 그렇게 내 중심을 잡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덜 맞춰주고 덜 매달리는데도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어라? 이 남자 뭔가 달라졌네?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이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겪으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까놓고 얘기해 볼게. 가장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공식이 있어. 바로 착한 남자, 일필 감정적으로 약한 남자라는 공식이야. 왜냐고? 대부분 착한 척하는 남자들은 사실 갈등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거절당하는 걸 무서워해. 나도 그랬거든. 혹시라도 말다툼이 생길까봐, 그녀 기분이 상할까봐 늘 노심초사했지. 근데 그게 최악의 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 왜냐면 네가 솔직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상대방은 그걸 절대 성숙함이나 깊은 배려로 보지 않거든.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 남자, 자기 진짜 속마음이 뭐지? 왜 이렇게 내 눈치만 봐? 진심이 없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진짜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어려운 감정이 들 때 그걸 무시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불편한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야. 예전에 나는 그 힘이 없었어. 그냥 아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하면서 내 감정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지. 근데 그 묻어버린 감정들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먼저 지쳐버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녀한테까지 전달돼서 그녀도 지치게 만들었어. 결국 둘 다 폭발하거나 혹은 말없이 멀어지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 깨달았어. 여자들은 강한 감정 표현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이구나,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걸 원해.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어. 물론 처음엔 무섭고 어색했지만 그게 관계를 거짓된 평화에서 진짜 친밀함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더라. 나도 한때는 내 모든 걸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어. 슬플 땐 슬프다고 말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 땐 힘들다고 털어놓는 게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고 굳게 믿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지. 그게 항상 정서적으로 성숙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때로는 그게 상대를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진짜 건강한 감정 표현이라는 건 내가 먼저 내 감정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근데 내가 과거에 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를 상대에게 막 쏟아붓는 거였더라고. 이걸 꼭 구분해야 해. 정서적으로 친밀한 것과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야. 나는 그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서 하소연하게 되더라고. 생각해봐. 그녀가 네 여자친구지, 네 심리 상담사가 아니잖아. 근데 자꾸만 뭔가 힘들 때마다 뚜렷한 해결책 없이 감정만 털어놓게 되면 그건 상대방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그녀가 원했던 건 감정을 아예 숨기는 차가운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줄 아는 힘이 있는 남자였던 거야. 그리고 그 차이는 매력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지. 네가 계속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기만 하면 그녀는 널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남자로 보지 않아.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 혹은 아이처럼 여기게 되지. 그리고 여자는 절대 자기가 돌봐야 할 대상에게서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아. 여자들이 남자에게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 바로 정서적인 안정감이야. 이건 무슨 소녀 감성처럼 말랑말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모습이지. 솔직히 말해서 회사 일이 좀만 안 풀리면 세상 무너진 듯이 굴고 그녀가 연락 좀 늦게 하면 불안해서 정신 못 차리고 카톡을 몇 개씩 보내고 그런 모습은 그녀 눈엔 남자가 아니라 그냥 보호받아야 할 불안한 아이로 보여.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는 이끌어주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 감정을 표현하되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을 꽉 잡은 상태에서 하자고 말이지.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진짜 남자다운 거고 성숙한 거더라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예전에 어떤 여자를 몇 달 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예전 같지 않은 거야. 문자 답장은 한참 뒤에 오고 예전엔 먼저 오늘 뭐 했어? 하고 묻던 사람이 이젠 그냥 내가 묻는 말에만 건성건성 대답하는 느낌. 예전에 나였으면 바로 패닉 모드 돌입했지.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요즘 나한테 이렇게 차가워? 막 이러면서 확인 문자를 두세 번씩 보내고 심지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어. 그냥 빨리 그녀 기분이 풀려서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할수록 그녀는 더 멀어졌어. 내 그런 착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던 거야. 왜냐면 그녀가 보기엔 나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내 가치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녀의 반응에만 목숨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 주는 느낌이지. 거기엔 남자다움이 없어. 끌림이 없어. 결국 그런 모습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야. 그럼 진짜 강한 남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역시 그녀에게 변화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채. 하지만 거기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 그냥 자기 하던 일 계속하고 자기 루틴을 지키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지. 그녀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유지해. 왜냐면 그의 감정 상태는 그녀의 답장 속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진짜 감정적 강인함이고 그게 매력이야. 여자는 그런 안정감에서 끌림을 느끼는 거고 그 남자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실수가 나와. 바로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것. 다시 말해, 존중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그녀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사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에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내 진짜 생각이나 취향은 저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고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었어. 그냥 좋은 사람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 상대방 눈에는 다 보여. 여자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는 점점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리가 없잖아. 나도 한때 그랬어.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검열하고 어떻게 하면 그녀가 더 좋아할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계산했지. 말투는 항상 부드럽게, 표정은 언제나 밝게,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어. 근데 그게 정말 미치도록 피곤한 거야. 나 자신한테도 지치고 솔직히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게 전혀 편하지 않았을 거야. 그땐 몰랐지. 왜 그녀가 점점 나를 피하는지.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지.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 진짜 문제는 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내 불안함이었어. 난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녀의 반응에 기대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했던 거지.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어버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그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매력 없는 행동인지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지. 그녀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의 눈치를 봐줘야 하고 내가 혹시라도 싫어할까봐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매력적이었을까? 아니지. 그건 감정적인 부담이야.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해지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아.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 존재감도 없고 궁금함도 없고 끌림도 사라져. 그저 무난하고 잊히기 쉬운 남자. 한번 그렇게 분류되고 나면 다시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기는 정말 어려워.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맞춰주기 위해 나를 계속 포장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나를 존중하겠어?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에게 맞춰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진짜 나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걸 여자는 다 안다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을 못 믿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 너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 돈까지. 근데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네가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받고 있긴 해? 나도 예전에 그런 바보 같은 착각을 했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주면 그녀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아, 이 남자가 진짜 날 아끼는구나 하고 감동하겠지 싶었거든. 근데 현실은 정확히 정반대였어. 내가 뭔가를 더 해줄수록 그녀는 그걸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나중에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변한 사람이 되는 상황까지 갔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희소성의 원칙 때문이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건 가치가 없어. 하지만 구하기 힘든 한정판일수록 사람들은 그걸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연애도 똑같아. 네가 너의 시간과 감정을 아무 때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공기처럼 만들어버리면 그녀는 절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꽃 보내고 매일 데려다주고 그녀가 하는 말은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어주고. 물론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좋아.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너무 과잉 공급되면 오히려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진짜 매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비로움인데 착한 남자들은 이걸 자기 손으로 다 없애버린다니까.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내 모든 시간을 그녀에게 맞춰버리니까 궁금증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항상 그녀 곁에만 있지 않기, 내 약속과 내 일정을 더 존중하기 같은 것들을 시작했어.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 할 일에 집중했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녀가 나를 좀 더 궁금해하고 내가 뭘 할지 예측이 안 되니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 기억해. 무작정 잘해준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해. 그래야 상대방도 너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볼까? 나도 그런 적 정말 많았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그녀 인생의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니까 그냥 막 퍼줬지. 내 시간, 내 돈, 내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런 얄팍한 기대를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건 그냥 나 혼자 애쓴 거였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자존감 없는 행동이었더라고. 사실 그때 난 정말 관대해서 사랑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었어. 내 깊은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줘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거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뭔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근데 여자들은 그 절박하고 간절한 에너지를 전부 다 느껴. 네 행동이 겉으로는 아무리 멋진 선물이나 배려처럼 보여도 그 행동을 하는 내면의 동기가 불안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절대 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진짜 사랑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두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근데 넌 지금 너 자신을 그녀에게 증명하려고 과도하게 애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네가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돼. 그녀의 존재가 네 인생에서 너무나 큰 의미가 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로맨틱한 게 아니라 무겁고 피곤한 짐이 되는 거야. 제발 그녀가 네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 그녀는 네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체가 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너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서로가 각자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독립된 두 사람으로서 만나는 관계. 그래야 진짜 건강하고 오래가는 매력적인 연애가 되는 거야. 계속 주기만 하다 보면 결국 너만 지치고 너만 상처받고 관계는 너덜너덜해져.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바로 자기 존중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해. 내가 너무 그녀만을 위해 희생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나 스스로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비참해졌던 거야. 그러면 그녀도 딱 그만큼만 나를 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겼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자기 존중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줄게. 그건 바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야. 경계선이 없는 남자는 국경이 없는 나라와 같아. 누구든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원을 빼앗아가고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나도 예전엔 경계선이 없는 게 그냥 쿨하고 뭐든 이해해주는 좋은 남자친구의 모습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그건 쿨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밟고 지나가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더라고. 경계선을 세운다는 건 그녀를 밀어내기 위해 벽을 쌓으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존중하며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녀가 화가 나서 막말을 할 때 예전의 나처럼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화난 건 알겠지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나도 상처받아. 우리 둘 다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경계선이야. 내 감정을 지키는 선언이지. 나의 한계와 필요를 명확히 하는 것.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도 그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녀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이건 여자를 조종하거나 이기려는 심리게임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단단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계속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고 살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바로 그녀의 기분이 네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이야. 맞지? 나도 그랬으니까. 이거 해줘도 괜찮아? 너 불편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녀의 기분을 살피고 혹시라도 내 행동이나 말이 그녀를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만들까봐 항상 전전긍긍했지. 근데 그게 관계를 좀먹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몰랐던 거야. 잘 들어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전자는 성숙한 배려지만 후자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그리고 그 두려움의 에너지는 절대 존중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회피로 보일 뿐이지.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남자가 아니라 그냥 그녀의 비서나 도우미일 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 네가 진짜 원해서 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네가 자꾸 맞춰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거야. 겉으로는 고마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자기 주관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게 곧바로 너의 매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게 돼. 네가 계속 예스라고만 말하면 너의 예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승낙만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어야 해. 싫은 건 싫다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고. 그게 너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너의 경계선을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녀가 널 다시 보게 될 거야. 왜냐면 그 순간 네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남자다움을 느끼게 되거든. 괜히 목소리 높여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존심. 그게 느껴지는 순간 네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널 존중하기 시작할 거야. 네 존재 자체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남자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성적인 긴장감이야. 이게 없으면 네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배려심이 넘치고 매너가 좋아도 결국 그냥 좋은 친구로밖에 안 보이게 돼. 근데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성적인 긴장감이 무슨 변태 같거나 무례하고 불쾌한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건 네 존재감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눈빛, 확신에 찬 말투, 그리고 어색한 침묵을 견뎌내는 힘. 그 자신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묘한 에너지. 그게 바로 여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끌림이야. 근데
좋은 남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려. 괜히 그녀가 불편해질까봐, 거절당할까봐 그 모든 종류의 긴장감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거든. 나도 그랬어.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내 모든 남성적인 매력을 없애는 독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야. 나라는 사람한테 어떤 미스터리도 없고 도전할 만한 구석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으니까 그녀가 나한테서 더 이상 남자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지. 한 번은 이런 뼈아픈 적도 있었어. 내가 정말 호감이 있던 여자랑 꽤 오랫동안 연락하고 만나면서 나름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설레진 않아.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난 그냥 좋은 오빠 카테고리에 갇혀버린 거지.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 내가 너무 안전한 길로만 갔나? 너무 착한 척만 했나?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느끼는 끌림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자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 결국 여자는 남자한테서 에너지를 느껴야 해. 말 잘 듣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단단한 남자 말이야. 무조건 젠틀하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약간의 도전적인 느낌, 무게감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태도가 훨씬 더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나도 진짜 착한 남자였어. 아니,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연애 시장에서 착한 남자로 통하는 그 행동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내 온몸으로 직접 겪고 나니까 생각이 180도 달라졌지. 진짜 그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와. 여자는 감정, 에너지, 미스터리, 긴장감 같은 것에 끌리는 동물이잖아. 근데 나는 그 모든 걸 필사적으로 피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우리 사이 꽤 괜찮았고 연락도 자주 했지. 나는 그녀의 말을 뭐든 들어줬고 잘 웃어줬고 항상 그녀 편에서 모든 걸 맞춰줬어.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녀는 나한테만큼은 절대 여자로서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오빠, 믿을 수 있는 친구, 딱 그 정도.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었지.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내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안전한 공간이었던 거야. 너무 무난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배려가 넘쳐서 매력이 되기보다는 그냥 편안함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때 나는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 좋은 사람이면 결국 마음이 통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알아. 여자는 논리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야. 에너지야, 케미야, 긴장감이야. 그 묘한 공기, 말없이도 느껴지는 그 존재감. 그게 없는 남자한테는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착한 남자들은 대부분 그걸 자기 손으로 죽여. 아예 없애버려. 내가 그 여자랑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 있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대화가 잠깐 끊겼고 우린 그냥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 그 순간이야말로 무언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었는데 나는 그 정적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고요함이 너무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갑자기 정말 엉뚱한 얘기를 꺼내고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던졌지. 그러고 나서 분위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매력 없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 나는 긴장을 만들고 리드하는 대신 그 긴장을 파괴해버린 거야. 이건 단순한 연애 얘기가 아니야. 이건 내 자존감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어. 왜냐면 나는 그 여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갔고 그녀의 하소연을 밤새 들어줬고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기까지 했거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 그녀가 나의 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무료 심리 상담사였던 거야. 더 슬펐던 건 뭔지 알아? 그녀가 다른 남자한테 상처받고 나한테 와서 울고 모든 걸 털어놓고 위로받고 다시 그 남자에게 돌아가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스스로는 나는 그녀를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지. 근데 아니었어. 나는 그냥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나도 예전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뭐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녀가 이끌도록 놔두는 게 배려심 깊고 좋은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거든. 난 그녀가 편안해야 하니까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다 받아줘야 한다고 착각했지. 근데 그게 오히려 내가 내 남성적인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다는 걸 몰랐던 거야.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조종할 수 있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아. 그녀가 원하는 건 순순히 따라오는 남자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남자야. 내가 내 입장을 확실히 하지 않고 내 뜻을 계속 꺾으면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아. 그냥 편한 친구, 혹은 원하면 뭐든 거저주는 선물처럼 여기게 되지. 나는 이걸 내 관계에서 직접 경험했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녀가 무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는 거야. 그때 알았지. 아, 내가 내 자리를 잃었구나. 내가 리드하지 않으니 그녀가 나를 남자로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구나. 존경이라는 건 달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지. 만약 매번 데이트 코스부터 사소한 결정까지 그녀가 모든 걸 결정하고 네가 그냥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존경은커녕 매력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야. 내가 바뀐 건 바로 그때부터였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심했지.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기로. 데이트 계획도 내가 먼저 세우고 내 기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내 의견을 말했다가 싫어하면 어쩌지.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다 들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그녀가 진짜 존경하는 남자는 거절이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라는 걸. 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해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확고한 한계와 기준을 지킬 줄 아는 남자를 원해. 그게 바로 리더십이야. 두려움에 굴복해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관계를 이끄는 것. 그게 바로 여자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걸 내가 지금껏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지.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로 이어져. 더 이상 너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는 거야.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말고 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갖고 관계의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겨주지 말고 때로는 남자로서의 긴장감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나쁜 남자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가장 큰 착각이야. 진짜 핵심은 착한 남자라는 불안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남자가 되는 거야. 내가 내 감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서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혹시 너도 과거의 나처럼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늘 거절이 두렵고 충돌을 피하느라 네 진짜 의견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너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해줘. 내가 직접 답변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 이건 절대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무난하고 기억나지 않는 착한 남자에서 벗어나 여자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단단한 남자로 거듭날 때다. 나도 그 길을 힘들게 걸어왔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 오늘 내 이야기가 너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자.